안녕하세요, 오승현입니다. 베스트 매칭 얘기, 오늘은 프로왁의 플래그십 K10을 살펴보면서 K10은 어떤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떤 앰프가 좋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왁 얘기가 끝이 없죠. 프로왁이 대략 40년이 되어가는 그런 회사고, 설립자가 이제 스튜어트 타일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스피커를 만들고 납품을 하고 하기 시작한 것부터 치면 45년이 넘었죠, 그게. 이 회사도 처음부터 그 방송국용 모니터를 납품했던 그런 스피커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 자체가 프로왁, 이 프로하고 어쿠스틱의 AC를 앞에 붙인 말인데, 그 프로페셔널 오디오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영국 스피커 중에 독특하게도 이런 스튜디오용 모니터와 그 다음에 영국 스피커의 전통이 묘하게 배합된 굉장히 독특한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캐프가 영국을 대표하는 스피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캐프는 훨씬 오래됐지만 생산 라인과 어떤 조직을 갖춘 채로 시작을 한 가장 큰 회사 중엔 거의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캐프는 작은 바디에 영국식의 그 중후하고 깊은 베이스, 이런 거를 연구했던 그런 쪽에 좀 많은 물량이 투입됐던 회사라고 한다면, 이 프로왁은 상당히 날렵한 다이나믹, 바디는 여전히 크지 않으면서도 날렵한 다이나믹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무겁고 깊은 저역하고 이런 날렵한 다이나믹이 함께 있는, 사실은 대형 스피커에서나 가능했던 이런 소리들이 작은 요만한 북쉘프, 문자 그대로 북쉘프였던 그런 리스판스 시리즈에서 소리가 나와서 캐프 다음으로 아마 미국 시장에 대단한 환영을 받으면서 아주 꽃마차를 타고 입성했던 그런 브랜드가 프로왁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프로왁은 처음부터 리스판 시리즈 2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나중에 리스판스 4까지 가는 이런 라인업을 갖춰서, 보통 이제 팝 음악 시장에서 얘기하는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그 60년대 미국 롤링스톤즈 후, 그다음 비틀즈가 미국을 이렇게 점령한 장면을 폭격하는 장면으로 빌보드에 묘사했듯이, 이거를 스테레오 파일에서 재밌게 이 영국 스피커들의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묘사를 했던 그 주인공이 되는 스피커가 프로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굉장한 대단한 호응을 얻으면서 미국엔 없는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과 작은 크기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 시장, 미국 시장에 입성한다는 말은 전 세계 시장에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미랑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프로왁은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리스판 시리즈였을 때는 그 위에 스캔스펙 유닛으로 대표되는 패브릭돔, 여기서 나오는 아주 질감 있고 고혹적인 그런 소리가 클래식이나 이런 쪽, 또 사람 보컬에 잘 어울리는 이 부분은 대단히 그 스튜디오 모니터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내주는, 패브릭돔으로 그런 소리를 내는 굉장히 드문 그런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면, 아래쪽은 그 스펜더나 저희 영국 BBC 모니터에서 많이 봤던 백스트린 있죠. 투명한 플라스틱, 우윳빛 플라스틱이죠.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이런 거를 처음에 소재로, 역시 영국 스피커라는 어떤 약간은 의도적인 존재감, 이런 것들을 반영했던 게 리스판스 1, 2였어요. 근데 3나 이 4 같은 제품들은 구조적으로도 다르고 콘셉트도 좀 달랐던 게, 4 같은 제품이 그 플래그십이기도 하지만 디자인이, 이거는 프로왁의 디자인하고 좀 벗어나서 약간 그 ATC의 50이라는 스피커 있죠. SCM50. 3웨이 스피커를 상하로 대칭으로 이렇게 맞붙여 놓은 듯한 그런 독특한 디자인으로 굉장한 약간 듣는 이를 압도하는 이런 디자인. 제 생각에는 영국 디자인, 영국 주거 공간을 넘어서는 약간 미국 시장을 의식했던 디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리스판스 4가 바로 90년대 말에 등장을 해서 2010년, 그러니까 약 10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2010년이 되면서 D100이라는 스피커로 계승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 상하 대칭, 가상 대칭으로 베이스 2개, 미드레인지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그게 다시 한번 2020년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리스판 시리즈가 아닌 K 시리즈라는 새 라인업을 만들고 거기에 플래그십인 K10으로 계승이 됐습니다. 리스판 시리즈는 전통의 디자인들을 전부 다 바꿨어요. 이제 상하 대칭 구조가 없어지고 그걸 그대로 밀어 올린 K 시리즈로 전부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라인업인 플래그십 라인업이 새로 생긴 게 K 시리즈인데, 아시다시피 K 시리즈 K는 바로 케블라의 그 K를 그대로 상징하는 그런 시리즈였죠. 첫 제품은 K3였고 368을 만들고 다시 K1을 만드는 후에 맨 마지막에 K10을 만들었죠. 그래서 플래그십은 항상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그런 전통을 그대로 살렸는데, 이 스피커를 잠깐 살펴보면 리스판스 4부터 D200 이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일단은 프로악의 그 플래그십다운 저 광대역, 저 여기 20Hz까지 내려갑니다. 20Hz에서 30kHz까지 재생을 하는데, 전형적인 3웨이 구조의 그런 광대역을 갖춘 그런 스피커를 만들었고, K 시리즈가 되면서 리본 트위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프로악의 특殊한 리본 트위터인데, 이 리본을 쓰면서 이 똑같은 거를 리스판 시리즈에도 적용을 하게 했다는 게 좀 독특하죠. 여하튼 그런 리스판스 시리즈에도 공유되는 리본 트위터, 그 다음에 3인치짜리 미드레인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알루미늄 머싱을 해서 이렇게 튤립 웨이브 가이드를 줘서 미드레인지에 굉장한 그 많은 신경을 쓴, 왜냐하면 K10을 과거 D100이나 리스판스 4와 차별화시키는 부분을 베이스나 이쪽보다도, 베이스도 케블라로 바뀌었지만 미드레인지에서 변화를 주려고 했다는 게 이 K10의 설계 했던 그 스토리를 보다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미드레인지에 상당한 포인트를, 이 제품의 컬러를 미드레인지에 심어놓은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인치짜리 우퍼, 미드레인지 3인치도 상하 대충이고 8인치짜리 우퍼도 상하 대칭인데, 8인치 우퍼가 바로 케블라를 썼는데, 사실은 BMW 같은 케블라랑 다른 거는, BMW 같은 회사는 케블라를 그대로, 사실 섬유사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짠 이런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구조인데, 지금 케블라 K 시리즈에 쓰인 케블라는 그 원래 그 프로악에 쓰는 미드레인지나 베이스에 쓰는 방식 그대로를 썼어요. 그래서 케블라 그 멤브레인에다가, 그 진동판에다가 거기에 레진, 그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을 녹인 물을 이렇게 주입시킨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코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폴리머 재질의 그런 코팅을 해서 얇게 도포를 한. 근데 그 다음부터가 어렵죠. 거기에 이제 미드레인지하고 다른 베이스에 쓰인 기술이 그게 콘센트릭 웨이트라는 기술인데, 8인치짜리 우퍼가 이제 위아래 대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 구간이 똑같은 진동을 하고 그 표면의 그 굴곡이 똑같게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거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걸 알지만, 구경이 5인치, 6인치, 8인치를 넘어가면 이 전 구간을 그렇게 고르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FAA라고 해가지고 저희 종종 쓰지만, 컴퓨터로 측정을 해서 진동판을 시뮬레이션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소리가 나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대로 디자인을 한 채로 성형을 하게. 그래서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는 이런 방식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서 그런 QC라고 하죠. 거의 고르게 나오게 하는, 그 새 라인을 갖추고 새로운 어떤 소재와 그런 구조를 만들다 보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K 시리즈를 만들면서, 특히 K10처럼 이렇게 멀티 유닛을 쓰는 스피커를 만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전에 없었던 그런 프로악에 새롭게 투입된 그런 기술들이었습니다. 여하튼 프로악의 원래 그 사운드 컨셉, 일단 배를 만드는 소재를 써서 습기에도 강하고 변형이 되지 않게 만든 것도 두텁고, 그리고 그 목재로 전체를 다 짠 다음에 이음새마다 그 비추맨이라는 아스팔트 굳힐 때 쓰는 그 소재로 아주 밀봉을 하는, 그래서 안쪽이 대단히 단단하게 밀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면서 트위터는 뒤쪽을 열어놨어요. 각 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앞뒤 구조를 설정한 것도 플래그십다운 면모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K10이 나오면서 프로악은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리스판 시리즈 이후에 뭐 태블릿, 좀 염가 버전인 태블릿 만들고 리스판 시리즈는 굉장히 자잘한 여러 구간을 만들면서 포트폴리오를 넓혀왔는데, 그래서 프로왁은 양면을 다 가진 게 기존의 팬들은 제품이 계속 유지되고 똑같은 높이로 유지되고 있는 거를 환호하면서 계속 다음 버전을 계속 사들이고 이렇게 됐지만, 어떤 분들은 프로왁을 멀찍이서 보는 분들은 프로왁은 좀 새로운 좀 라인업이나 좀 뭔가 좀 바뀐 디자인, 좀 획기적인 새로운 디자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K 시리즈를 만들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 2010년 이후 10년 요 사이에 없었던 하나, 이게 그 구간이 수평으로 이렇게 달려왔다면 거기서부터 급격히 경사를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만든 게 바로 K 시리즈였고, 역시 그거를 주도한 건 K10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프로왁 스피커는 과거부터 그래요. 이게 과항되었기도 하지만, 프로왁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방식은, 또 프로왁을 이거를 구매해서 듣는 이유는 풀 바디를 주는 다이나믹에 있습니다. 뭐 아주 고혹적인 소리를 낸다거나 아주 뭐 실제 소리,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또 스피커가 사라지는 이런 특성보다는, 뭐 그런 특성도 다 갖고 있지만 모든 스피커라는 게 여러 특성 중에 이 스피커는 이쪽을 좀 더 강조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특화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포인트가 필요한데, 프로왁의 이 K10 같은 경우는 프로왁의 고유의 특성인 어떤 아주 숨가쁜 다이나믹, 그리고 이 3웨이 구조를 갖춘 이런, 그다음에 리본 트위터를 갖춘 이런 구조에서 대단히 매끄러우면서도 다이나믹이 같이 공존하는 이런 소리를 내는데 목표가 있었어요. 리본 트위터도 뭐 앞에서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지만, 머리카락보다 가는 아주 작은 섬유살을 만들고 그 알리코 자석을 써서 만들어서, 알리코 자석을 썼다는 의미는 정교하고 세세한 소리도 잘 내야 되지만 다이나믹도 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전 대역의 어떤 그 소위 코이어런스죠. 전 대역이 그런 특성을 갖추되 각 대역에 맞는 또 개별적인 특성을 또 서로 다르게 가져야 되는, 이게 좀 이런 멀티 유닛을 가진 스피커들의 어려운 과제죠. 그런 거를 K10에서 살려 들으려면, 그러니까 중고역은 아름답고 리얼한 중역, 고역은 아름답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이제 숨가쁜 다이나믹이 나오게 하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출력 진공관 앰프들을 쓰는 게 일단은 교과서적인 프로왁 매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프로왁 리스판스 2 같은 경우는 아예 오디오 리서치에 VT 시리즈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2.5나 3 이렇게 가면 130 같은 이런 좀 큰 앰프들, 출력이 막 300W 넘는, 200-300W가 넘는 이런 앰프들을 쓰고 650 같은 이런 두터운 진공관으로 드라이브 하는 게, 그게 약 20년 전에 프로왁 스타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게 바뀌었죠. 고역은 좀 더 정교해지고 섬세해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만들어 그런 아예 리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주 생생한 소리를 내게 하는 미드레인지도 새롭게 설계를 했으며, 이 베이스 다이나믹이 케블라를 쓴 새로운 해상도와 다이나믹이 동시에 나오는 이런 새로운 스피커에 맞는 앰프가 새롭게 필요한데, 소리샵 내에서 보면 이걸 아주 딱 맞춘 앰프가 있어요. 바로 벨칸토입니다. 벨칸토는 SMPS 전원부터 증폭단까지 전부 D클래스 증폭을 하는, 그런 소위 흔히 말하는 스위칭을 갖춘, 스위칭으로 움직이는 그 디지털 앰프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는 대단히 진공관스럽죠. 뭐 존 스트런처가 처음부터 기획했듯이 그 베이스를 대단히 드라이브를 잘합니다. 대구경이나 멀티 유닛이나 또 저임피던스가 떨어지는 거나. 그래서 벨칸토를 제가 종종 앰프로서 칭찬하는 거는, 베이스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잘하는, 원래 D클래스 증폭단을 갖춘 그런 앰프의 장점도 갖고 있지만, 고역이 메마르거나 거칠어지지 않고 아름답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유연하고 아름답죠. 그 전 제품을 다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K10 같은 스피커를 드라이브 하기에는 그렇게 아주 뭐 높은 가격대에는 이제 뭐 ACI 600 같은 인티도 있고, 그 위에 뭐 MCS1 같은 이런 플래그십도 있지만 6천만 원 정도의 이 K10을 드라이브하는 앰프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가장 적정한 저 앰프가 601M, 이 모노블록 300W를 내는 업데이트된 600M에서 업데이트된 601M이 K10을 드라이브를 아주 잘합니다. 뭐 부족함 없이 잘합니다. 프리앰프를 잘 골라주면 되는데 DAC 2.8을 쓰지만 이보다 하나 위급 E1X 같은 그런 DAC를 쓰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이 조합만으로도 프로와 K10에서 전 대역이 고른 어떤 일관성 있는 일체감 있는 전 대역, 광대역이 다 나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베이스가 아주 정동작을 하는 그런 아주 호쾌한 다이나믹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큰 미덕은 보통 D클래스 증폭 앰프 따라서 또 특성이 굉장히 편차가 심한 베이스는 다 잘해요. 근데 중역대 이상에서 큰 편차가 가장 큰 이 D클래스 앰프의 어떤 단점을 벨칸토는 아주 고혹적이고 아름다운 소리까지 만들어내는 굉장히 미학적인 소리를 내는 그런 장점이 또 벨칸토 앰프를 쓰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친 소리를 내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이런 스피커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벨칸토가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서로 중화를 시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딱 모니터적인 어떤 회사에 출발한 그리고 대역 특성이, 그러니까 대역도 넓지만 대역의 특성도 넓은 그 아주 해상도도 뛰어나면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런 여러 특성이 공존하는 이런 소리를 내기에 벨칸토의 앰프들이 상당히 아주 적절하게 맞는 그런 소리를 내준다는 거. 그래서 굳이 위로 올라가면 뭐 E1X 파워도 있고 E1X 프리 파워, DAC와 프리 파워 조합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이 601M 이렇게 하면 이제 중간에 있는 제품들이 좀 애매해질 수 있지만 중간에 있는 제품들은 좀 더 해상도가 좋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601M과 DAC 2008 혹은 E1X DAC 이 조합으로 프로와 K10을 드라이브하면 공간만 그 다음은 신경을 쓰면 된 아주 그런 훌륭한 풀레인지 대역의 스피커가 하나 생기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프로악의 플래그십인 새로운 K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그리고 리스판스 4와 D200의 대를 잇는 그런 K10의 그 소리와 성향과 그 다음에 어떻게 소리가 나야 되는지 최적의 앰프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프로악을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중간에 K 시리즈를 안 들어보셨다면 K 시리즈 어느 제품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프로악이 이렇게 바뀌어 있구나. 고역도 다르고 중역도 다를 거예요. 베이스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처음부터 아예 프로악을 그렇게 하나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고 싶다면 K10을 먼저 들어보시면 현재 프로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물론 집에서 갖다 놓고 듣는 게 제일 행복하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프로악의 플래그십인 K10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베스트 매칭 얘기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